그리고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소식. 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아이폰 13 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어떤 컬러를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여쭤봤을 때 유독 많이 궁금하다고 말씀 주신 게 시에라 블루, 그 다음에 실버, 그리고 핑크 요렇게였어요. 그거에 맞춰서 4개 모델을 또 다른 색상으로 각각 샀고 이 영상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매했다는 사진을 공유드리고 나서 그냥 미국 공홈과 배대지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구매처가 있는지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요즘에 직구를 하더라도 배송 비행기 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몇 개는 공홈으로 안하고 어반긱스를 통해서 샀어요. 예전에 구글 픽셀 등 해가지고 사면서 소개드렸던 그곳입니다. 요렇게 구매처를 나눈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은 게,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제가 공홈에서 배대지로 보내놨거든요. 아직도 배대지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못 탔어요. 언제쯤 올라는지. 아무튼 바로 보시죠. 먼저 개봉기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박스는 일반 시리즈는 화이트 바탕이고 프로 시리즈는 블랙 바탕이에요. 그리고 선택하신 컬러에 맞춰서 기기가 겉면에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건 이번 13 시리즈부터 겉면을 싸고 있던 비닐이 없어졌어요. 이게 환경을 생각한 변화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니까요. 아무튼 이제 박스는 요렇게 뜯으면 됩니다. 열어보면 시에라 블루, 일명 시블 요거 아니에요. 우선 첫인상은 애플이 키노트에서 보여준 것만큼의 색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 기준에서 전작의 블루톤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더 괜찮긴 합니다. 그렇게 보면 확실히 이쁘긴 해요. 조금 첨언하면 이번 색감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실버랑 골드 중에서도 여러분한테 어떤 거를 픽할지 여쭤본 적이 있잖아요. 골드도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1차 출시국에서 직접 본 분들의 반응을 좀 모아보면 이쁘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골드 색감이 이게 빛에 따라서 실버인지 골드인지 구분이 잘 안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사진이나 영상을 주신 걸 봐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싸리 신제품 효과를 보려면 블루톤을 싫어하더라도 시에라 블루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한국에 나올 때 바로 사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매장에서 미리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하면 이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패키지를 보면 충전기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없고 케이블과 종이 쪼가리들 들어있네요. 오케이, 개봉기는 여기까지. 큰 틀에서 보면 아이폰 13 프로는 12 프로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치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역시 노치죠. 작아졌어요. 이제는 수화부가 노치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기 상단으로 붙어 있습니다. 후면을 보면 와우, 카메라 섬, 렌즈 크기가 커진 게 한눈에 보여요.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면서 이런 게 변한 건데 자세한 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바뀌면서 전작 케이스가 그대로 호환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 카툭티랑 커진 카메라와 섬, 이거를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제 지인들도 하나같이 물어본 게 색감이랑 이런 부분이었는데 분명 처음 봤을 때는 좀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치만 이 형태에 대한 경험치, 몇 년 동안 쌓인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얼마 안 가서 적응, 네이징은 충분히 될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기분 나쁘게도 사람들은 적응을 너무 잘하니까요. 다만 생폰으로 쓴다면 카툭티 때문에 이거를 바닥에 두고 뭔가를 할 때 좀 거슬리는 게 클 수는 있겠네요. 발그락거리는 게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 외에 겉에서 봤을 때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좌우측에 배치된 버튼이나 구조, 하단부 등 해서 같습니다. 물론 이게 버튼 높이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케이스 호환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에 프로 시리즈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는 고정이 아니라 가변이에요. 그래서 10Hz에서 120Hz까지 상황에 따라서 프레임 속도를 다르게 합니다. 그 말은 뭐다? 특정 환경에서는 이 10Hz 등으로 작동할 때 예전보다 좀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설정 메뉴를 움직이다 보면 묘하게 거슬리는 순간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 거슬림보다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배터리가 더 절약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뭐 아쉽다, 불편하다? 그 정도로 보이진 않네요. 각설하고 120Hz 주사율이 적용되는 걸 보면 이거는 전작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유독 체감이 잘 됩니다. 부드러움 자체가 달라요. 다만 지금 보면 120Hz가 서드파티 앱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곧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120Hz 프로모션 외에도 이번 디스플레이는 실외 최대 밝기가 최대 25% 증가한 1000니트다 이렇게 애플이 강조했죠. 그래서 그런가 실내에서는 우선 이 차이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야외에서 좀 더 써보고 이거는 뭐 커뮤니티 탭 등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전작에서 문제가 됐던 이슈들 뭐 번개 현상이나 그런 것들 우선 제가 가진 13 프로 기준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일부 모델은 화면 한쪽이 붉게 보이거나 뭐 유격이 심하거나 하는 게 이슈가 되고 있던데 그런 거는 제가 다른 모델들도 살펴보면서 어떤지 다시 체크해 볼게요. 아이폰 13 시리즈, 특히 프로들 여기서 가장 많이 변한 거는 카메라입니다. 핵심되는 키워드만 꼽아보면 전작보다 센서가 커졌고 이제 프로에도 센서 시프트 흔들림 보정이 들어갔고 초광각에서 접사가 가능하고 망원은 광학 3배중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써보면 그리고 이걸로 경험되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제가 이번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가 탐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드러납니다. 먼저 사진 스타일. 이거는 일반적인 필터 효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달라요. 이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 하면 피부 톤이나 하늘색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다른 영역들을 절묘하게 조정해 줍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작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거를 보면서 적용하고 촬영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 엄청 흔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통 이제 프로세서 성능 향상이라고 하면 쉽게 봐서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아졌고 게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고 그 정도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접사, 이거는 잠깐 써봤을 때 일장일단이 있었어요. 메인 카메라 기준에서도 접사하려고 가까이 폰을 가져가면 바로 접사 모드로 바뀌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엄청 부드럽게요. 보시면 메인 화각에서 접사로 변하는 거나 다시 원래 화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의 처리가 엄청 자연스러워요. 이런 처리는 진짜 놀라웠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접사 퀄리티는 결과물 몇 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히려 아쉬움도 보였어요. 뭐냐 하면 제가 접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게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가면 그냥 해당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가 옵션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불편하게 체감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편집하다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애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나봐요. 이거는 조금 기다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네마틱 모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자동 초점 변경을 적용할 수 있고 심도 효과를 적용하면서 피사체를 영상으로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더라도 쉽고 빠르게 이런 류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거를 제대로 써본 거는 아니지만 잠깐 만져봤을 때 그 퍼포먼스나 사용 난이도랄까? 그런 거는 꽤 놀라웠습니다. 쉬워요. 그리고 아직 더 다듬어야 된다는데 일부 동의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집 과정에서 포커스 조정도 쉬워서 이거 좀 갖고 노는 재미가 클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기능으로만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리는 것도 도전해 봄직하겠는데요. 제가 제일 기대했던 프로레스는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조만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를 위해서 제가 1테라 용량을 산 거니까 나오면 바로 써보면서 또 소개 드릴게요. 요렇듯 이런 부분에 대한 체감이나 평소 사용 빈도가 적다 그러면 아이폰 13 시리즈가 변화가 별로 없다 별로다 하는 게 이해가 되긴 한데 만약에 저처럼 이런 쪽에 대한 욕심이랄까? 필요성, 빈도가 크다고 하면 이번 변화가 뭐 별거 없다 그냥저냥 뭐 아쉽다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벤치마크 결과는 간단하게 기펜치5 점수 결과랑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만 첨부하고 넘어갈게요. 이미지 보시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기기를 받아서 하루 정도밖에 안 써본 거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자세하게 체크해보진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5G 환경에서도 배터리가 전작보다는 확실히 덜 빠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짧게 써본 걸로는 이번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는 배터리가 아쉽다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외 자료들을 살펴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리뷰가 많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더 써봐야겠지만 변화를 기대했던 부분 중에 바로 느껴지는 아쉬움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노치가 작아졌는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루머로 배터리 표시가 될 거라는 말도 있었는데 아니네요. 옵션에도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이게 업그레이드가 많아서 유독 기대했던 게 고스트 현상이나 플레어 현상의 개선이었거든요. 이거는 전작등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계속 그냥 넘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무게도 쓰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쉽게 체감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프로맥스는 분명히 아쉽다, 좀 심하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프로까지는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게, 예전부터 아이폰을 썼던 분들은 아이폰 8 플러스 등도 202g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를 써봤다면 203g인 프로까지는 그래도 적응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200g이 넘는 무게 자체는 아쉽다.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아이폰 13 프로 모델을 한 대 여러분께 나눔하는데 폰사와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소개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자급제를 구매하실 분들은 쿠팡 등 해가지고 예약 기간에 할인폭이 큰 거를 선택하시면 될 텐데, 그 이후에 만약에 알뜰유심 요금제를 써보겠다 하신다면 플립3 당시에 소개드렸던 거를 이번에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료, 유심비 등에서 공짜로 적용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통신사 모델, 이거는 배송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아이폰 13 시리즈는 기기 수급에 문제가 되었던 SK텔레콤 접수에 대해서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요. KT라든지 LG U+는 접수권에 비례해서 항상 빨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관심은 역시 가격이잖아요.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폰사와에서 극딜 할인, 완납 할인, 머니트리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29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에어팟 3 등 해서 선택형 사은품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노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면 아까 말한 거에 더해서 중복으로 최대 10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인폭은 제법 크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소식, 아이폰 13 프로 한 대를 나눔합니다. 통신사양으로 드릴 건데요. 컬러라든지 용량 이런 거는 다 랜덤으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까지는 제가 이제 최대한 맞춰서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한 그런 시점에는 이거를 받으시는 데까지 기다리는 게 길게는 2달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도 들은 적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통신사라든지 컬러, 용량 이런 거는 다 랜덤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는 걸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으로 해주시면 돼요. 프로맥스 등은 또 이거를 별도로 할 예정이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 시에라 블루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조건 기변각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판단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에 나올 아이폰 14까지 기다릴 여력이 된다고 하면 여러가지 정황상 기다려 봄직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그치만 지금 당장 기변이 급하고 평소에 카메라가 기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분들이라면 아이폰 13, 그 중에 프로는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듯 합니다. 특히 아이폰만 고집한다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해가지고 꽤 매력이 있으니까요. 저도 방금 말한 부분들이 저한테는 컸기 때문에 굳이 1테라급으로 산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아이폰 13 프로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많이 주시고요. 이런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